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작가 알렉산더 포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 가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가고 뉴질랜드 사람들도 많이 가죠. 뉴질랜드 박물관 Museum of New Zealand, 그 밑에 보면 마오리어로 크게 써 있습니다. 테파파 통아레와. 근데 제 발음으로 듣지 마시고 이제 제대로 된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테파파 통아레와, 테파파 통아레와. 그겁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 전시된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뉴질랜드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가서 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뉴질랜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그래서 지진을 경험하게 해주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걸 확 흔드는 그런 방이 있죠. 그건 이제 그 건물 안에 정말 존재하는 것이고요. 박물관의 중요한 또 다른 사업은 이 웹상으로 자기네가 전시하고 싶은 것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가끔 보는데요. 이제 그것들의 이미지가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웹상에. 어떤 거는 그냥 설명만 올라와 있고 이미지가 없죠. 그것은 그 지적 소유권 때문에 이미지를 못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물건은 이미지를 올렸어요. 이게 무엇이냐? 책이에요. 책. 그리고서 밑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 Part of History Collection, 역사 분야 전시관에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은 사진이 2개예요. 그 책의 겉장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이게 책을 딱 보면 되게 오래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언제 출판됐는지가 적혀 있어요. 1873년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출판된 책이고, 그걸 이제 누가 이민 오는 과정에서 가져왔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오래된 책인데 좀 값어치가 있으니까, 소중한 것이니까 이거를 박물관에 기증하자.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걸 기증했어요. 그걸 기증한 사람 이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마누엘라 안젤로라는 사람이 2003년에 박물관에다가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책. 이 책의 저자가 알렉산더 포프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주인공입니다. 알렉산더 포프. 그 교황할 때 그 포프이죠. 그 사람 성이. 그래서 오늘 순서는 그 사람이 쓴 작품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제 녹음의 목표입니다. 이제 그 사람 작품 하나 보러 가는 길에 그 사람 소개에 있는 것 중 딱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감이 있으시도록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He is the second most frequently quoted writer in the Oxford Dictionary of Quotations after Shakespeare.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은 이 영어권에서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인용 사전이 있죠. 거기를 보면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이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바닥에서 상당히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그 긴 영국의 글 쓰는 역사에서 2명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셰익스피어와 이 사람,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평생 작가로 살았으니까 쓴 글이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어떤 것은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시를 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것 중 오늘 하나를 알아볼 거예요. 이게 그나마 좀 잘 알려진 글인데, 이 사람이 쓴 것 중에 그나마 잘 알려진 글인데, 그 제목은 The Rape of the Lock 이라는 글입니다. 여기 나온 단어 rape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ape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성폭력 뭐 그런 뜻으로 쓰는 그건데, 당시에는 이 사람이 1688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당시에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훔치기, 잡기, 혹은 강탈하기, 빼앗기, 그런 뜻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시점에서는 그냥 강탈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강탈하느냐? The lock이에요. lock. L-O-C-K. lock은 우리가 자물쇠로 알고 있는 그 단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어의 다른 뜻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머리를 따은 것, 그 머리 덩어리, 머리 뭉치, 그것을 lock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리 뭉치 강탈하기, 그게 제목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왜 오늘 제가 이걸 하는지 감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나온 신문기사 혹은 글 제목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유연석, 왜 굳이 김태리 머리카락을 잘랐을까? 유연석, 김태리 머리카락 자른 이유. 동매 머리 자른 이유, 애신 부모 명단 어쩌고 저쩌고. 오르골과 댕기머리 일촉즉발로 치닫는 운명. 유연석 젖은 머리 애절한 눈빛 구동매에 빠져든다. 뭐 이런 글들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혹시 저 아이디어는 이 글에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면서 추측을 하면서 제가 어쩌면 원작일지도 모를 이거를 한번 제 녹음에서 간단히 다뤄보기로 했어요. 이걸 뭐 진지하게 다루면 뭐 이걸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동화로 읽는 Rape of the Lock 그런 수준으로 한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에서 좀 멀리 가면 중학교 1학년 수준 그냥 줄거리만 알아보는 수준으로 오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1712년에 초판이 나왔고 그리고 약간 내용을 바꿔서 혹은 내용을 더해서 1714년에 이제 제대로 된 판이 나왔어요. 처음 판이 나왔을 때는 1712년 판에는 334줄이었는데 이제 많이 더한 다음에 1714년 출판물에서는 794행 그렇게 된 글을 지금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이죠. 794줄짜리 시. 그러니까 그 형식은 시예요. 형식은 시고 두 줄씩 쓰는 시인데 그거를 한국말로 영웅시체 이행연구라고 합니다. 영웅시체. 그러니까 그 옛날에 고전에 그 무슨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거에 나오는 옛날에 영웅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 그걸 흔히 다루는 그 형식 그 아주 웅장한 형식을 빌려오고 대신 사건은 그 당시에 있는 1700몇 년에 있는 영웅들이 싸우는 것에 비교하면 훨씬 그 규모가 작은 종류의 사건 그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사건은 아주 자잘한 사건이고 뭐 개인에게는 큰 사건일 수 있겠으나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형식은 최대한 웅장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데서 오는 재미 이제 그걸 노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런 비슷한 예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예가 있느냐? 오대로 갔나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합창단은 굉장히 진지한 MBC 합창단이 정장을 입고 아주 진지하게 노래를 하고 대신 노래 가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리고 발음도 우스꽝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 그걸 재밌게 생각하다던가 아니면 우스워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종류의 불일치를 이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이제 다시 그 글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18세기 초에 정말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라벨라 퍼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정말로 어떤 사람이 자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집이 사이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에라벨라 퍼머. 제가 처음 이 이름을 보았을 때는 한글로 보았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글로 보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아라벨라 파마 혹은 아라벨라 파머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퍼머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행동의 결과 그 아라벨라가 속한 그 집과 그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이 속한 집, 그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은 로드 피터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도 귀족이죠. 그래서 그 두 집이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 두 집이 사이가 좀 어떻게 좋게 되게 해보려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알렉산더 포프한테 좀 어떻게 글 좀 하나 써서 이 두 집이 화해를 할 수 있게 하나 써라.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보면 뭐 굉장히 진지하게 사람들이 행동하지만 사건은 대단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뭐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에라벨라 퍼머와 로드 피터는 이제 실제 인물들이고 이 글 속에는 당연히 그 실제 인물들의 이름을 쓰지 않죠. 이 글 속에는 이 머리카락이 잘리는 이 여자가 벨린다예요. 이 여자가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영웅시에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거에서는 신들이 막 등장하죠. 여기서도 이제 그 신에 해당하는 그런 비슷한 역할, 인간이 아닌 역할을 맡을 것, 그걸 만들어내요. 이제 그걸 실프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요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게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요정이 에리엘이라는 요정입니다. 에리엘이 벨린다를 도와줘요. 그리고 요정이라고 부를 만한 게 한 개 더 나오는데 좀 장난스러운 요정이에요. 그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요정. 그 요정의 이름은 엄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엄브리엘과 에리엘은 서로 친구가 아니죠. 이 주인공인 벨린다가 잠에서 깨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잠에서 깨기 전에 에리엘이 말해주죠. 오늘 큰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거를 귓등으로 듣고 벨린다가 일어나서 이제 갑니다. 이제 이 여자가 사는 방법은 뭐 파티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파티하러 가서 하루 종일 파티하고 또 밤늦게까지 놀다가 자고 또 잠 깨서 일어나면 또 파티하러 가고 뭐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벨린다가 몸종의 도움을 받으며 파티하러 갈 준비하는 동안 다른 등장인물 The Baron, 남작이죠. 남작. 이제 그 남작이 이 벨린다를 따라다니는 남자 중에 몇몇 남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아, 오늘 벨린다의 머리타래가 그저는 2개인데 머리타래 2개 중에 내가 오늘 하나 가져와야지 이런 결심을 해요. 에리엘은 요정이니까 이런 거를 낌새를 채고 이제 다른 요정들을 더 부릅니다. 벨린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요정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지시를 합니다. 오늘 낌새가 안 좋으니까 벨린다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벨린다는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햄튼 코트로 가요. 이제 햄튼 코트도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어디에서 다뤘느냐 하면은 토리는 왜 토리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잠시 얘기했어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네 아버지가 헨리 8세인데 이제 그 집이 살던 그 그게 이제 햄튼 코트죠. 햄튼 코트 지금은 뭐 관광지여서 런던에서 기차 타면 뭐 한 1시간 남짓 가면 햄튼 코트가 있는데 뭐 자기네들은 그게 으리으리하다고 하지만 그걸 경복궁 같은 거랑 비교하면 제가 보기엔 뭐 그냥 시골 초등학교 같은 느낌? 좀 과장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경복궁이 훨씬 웅장하죠. 햄튼 코트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벨린다가 햄튼 코트에 가서 이제 처음 하는 건 뭐냐? 카드 게임을 해요. 우리는 쉽게 고스톱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3명이 칩니다. 여기서는. 바로 요 장면에서는. 이제 벨린다가 고스톱을 치는 사이 그 베런이라는 사람은 그 남작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위를 가져다가 그 여자의 머리 뭉치 그거를 자르려고 하죠. 근데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 에리얼과 그의 친구들, 그 요정들이 지키고 있죠. 그 실프라는 애들이. 걔네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르려고 하는데 3번을 실패해요. 그 요정들이 방해를 해서. 그런데 결국 그 다음에 성공하는데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 그 요정도 가위로 자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포프가 읽는 사람들이 너무 실망할까봐 그 요정이라는 거는 잘려도 곧 다시 붙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머리카락 잘린 거고 요정들이 잠시 잘렸다가 다시 붙을 뿐이다. 이렇게 돼서 머리 뭉치를 정말 잘라요. 그걸 알게 된 벨린다는 난리를 부리고 그 다음에 그 남작은 아주 기뻐하죠. 이제 여기에서 인간이 아닌 다른 힘으로 이 싸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것도 일종의 요정인데요. 엄브렐이라는 요정이 뭘 가져오냐면은 한숨, 슬픔, 눈물, 그 다음에 말다툼 이런 요소들을 거기에다가 가져와요. 가져와다가 그 인간 세상에다가 뿌려주죠. 그걸 더 많이 쓰라고.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싸워라 이거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다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보고 그 옆에 같이 고스톱 치고 있던 사람 혹은 그 방에
고스톱은 같이 안 쳤지만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유 그 남작더러 그거 머리카락 다시 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제 남작한테 말하지만 남작은 나 안 돌려주겠다고 하고 막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이 싸운다고 나와 있는데 무엇으로 싸운다고 나와 있느냐? 노래를 가지고 싸운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치를 가지고도 싸우며 혹은 눈빛 이런 거를 가지고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벨린다가 자기 머리카락 내놓으라고 남작에게 막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다툼으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그 머리카락이 이거 그 다음에는 꼭 우리가 많이 보던 동화처럼 됩니다. 머리카락이 혹은 머리 뭉치가 하늘나라로 가서 별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요 시점에서 우리가 원문을 4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분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2줄씩이며 그 각 2줄마다 가군이 맞는다. 이제 그건데요. 4줄만 있습니다. 2줄 한번 읽고 또 다른 2줄 읽고. 그 맨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 아까 알아본 그 동네예요. 이게 혼돈이 벌어진 상태. The lock obtained with guilt. 그 머리 뭉치, 죄책감으로 얻어진 머리 뭉치, 머리카락 뭉치 and kept with pain. 그리고 고통으로 지켜온 그 머리 뭉치. In every place is sought. 여기저기 뒤져봤으나 but sought in vain.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pain vain. 이게 이제 2줄인 것이고 그 밑에 보면 Some thought it mounted to the lunar sphere.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머리카락을 막 찾고 있는데 머리 뭉치를 찾고 있는데 못 찾았잖아요. Some thought it mounted to the lunar sphere.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달에 붙었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Since all things lost on earth. 왜냐하면 지구에서 없어진 그 모든 것들은 are treasured there. 그 달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니까요. 여기서도 그 2줄은 lunar sphere의 sphere와 treasured there의 there. 그게 이제 2줄인 것이죠. 그게 이제 한 쌍인 것이고 뭐 읽는 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기를 그 머리 뭉치가 하늘나라로 가서 별이 됐습니다 하고 좀 애매모호하게 끝났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가슴에 담고 있다가 이 서구 세계가 어떻게 했느냐. 천왕성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천왕성에는 그 달이 27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7개의 달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지금 이 알렉산더 포프가 쓴 글에 보면 그 머리 뭉치가 하늘에 가서 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이 천왕성 달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그 27개 중 3개에다가 에리엘, 우리 아까 에리엘 요정이라고 봤죠? 엄브리엘, 그것도 또 다른 요정이었었고 블린다는 그 이 스토리의 여자 주인공. 그래서 그 달 중 3개에 천왕성의 27개의 달 중 3개에다가 이 작품에서 나온 등장인물로 갖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마치 그 머리카락이 하늘로 가서 별이 되었습니다의 어떤 현실판 같은 게 돼버린 것이죠. 천체 물리학을 하시는 그 양반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영문과에서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뉴질랜드에 있는 박물관에서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책, 그 책의 저자가 알렉산더 포프고 그 사람이 쓴 글 Rape of the Lock,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대표적인 글이며 거기에 나온 주제가 근래 한국 연속극에 나온 어떤 장면과 비슷했고 공통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을 줄거리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등장 인물과 그 요정들이 지금 현재는 천왕성에 있는 달의 이름으로 쓰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영원히 쓰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녹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사람, 이 개인, 이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 개인의 삶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1688년생이다 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영국 사람이죠.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에게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이 캐톨릭이에요. 천주교 신도. 당시에 캐톨릭은 영국에서 그 헨리 8세가 그 교황과 멀어진 이후 캐톨릭 신자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만큼 심하게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이때는 그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캐톨릭을 박해하는 법이 있었답니다. 그 법 이름이 테스트 액트라는 거였다는데 그것에 따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캐톨릭이면 그 사람한테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시키지 않아요. 무엇을 안 시키느냐? 그 사람이 남들을 가르치는 직업, 선생님을 못하고, 그 다음에 대학의 학생이 될 수 없으며, 그리고 투표도 못하고, 그리고 공무원도 될 수 없고, 뭐 그런 등등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캐톨릭이니까 이 사람 당연히 이제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걸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자기 친척들한테 배웠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조금 다녔답니다. 대학은 다니지 못했지만 이제 어렸을 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좀 다녔죠. 이제 거기서 좀 더 배웠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요. 그 결핵을 앓았다고 하는데, 결핵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그 결핵은 이 척추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키가 제일 많이 자랐을 때 1m 37cm예요. 키가 작은 거에다가 뭐 다른 증세도 많아서 평생 고생했습니다. 배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열도 많이 나고 뭐 그런 다양한 증상을 겪으면서 살았대요, 이 사람이. 원래는 런던에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서 이 캐톨릭들은 런던으로부터 16km 내에 살지 마라, 10마일 내에 살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네 집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스스로 공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로 읽었던 게 고전이에요.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전입니다. 아까 그 시의 형식을 흉내낸 그런 옛날 고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읽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인들의 그 글을 읽기 위해서 뭐 영어로도 읽었지만 외국말을 공부해서 프랑스 말로 된 시도 읽었고, 이태리 말로 된 시도 읽었고, 라틴어로 된 시, 그리스 말로 된 시,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니까 이제 글 좀 읽었다는 사람과 할 말이 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이 되면 이 사람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본 다른 사람들과 이제 친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Around 1711, Pope made friends with Tory writers. Tory writers, 이거야말로 우리 키위랑 호주 과자를 들으신 분들이 자신 있어 할 만한 표현이 아닐까 해요. 우리 토리 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했죠. 우파와 친한 작가들, 정치적으로 왕을 추종하는 세력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작가들, 그 사람들과 1711년부터 알고 지내기 시작해요. 친구가 돼요.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조나산 스위프트입니다. 걸리버 여행기의 조나산 스위프트죠. 그 사람도 언젠가 한번 하면 좋을 텐데, 뭐 그건 미래의 계획으로 두고요. 이제 알렉산더 포프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책이 나오고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중점적으로 해서 소득이 좀 생기는 분야가 뭐였냐면 이 고전을 번역해서 그걸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전은 그리스 말이나 아니면 라틴어로 돼 있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걸 영어로 만드니까, 영어로 번역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돈을 많이 주고 그 영어를 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 1716년부터 1719년까지 자기네 부모님 집에 살았답니다. 그 동네가 런던 서쪽에 있는 치스윅이라는 동네라는데, 그 건물이 지금은 모슨 암스라고 불리는 건물이며, 그 건물에 지금 파란 표지판이 붙어 있대요. 이제 여기에 알렉산더 포프가 살았음, 이제 그런 파란 표지판이 현재 붙어 있답니다. 영국에서는 그 어떤 건물이나 위치가 중요하면 거기다가 그 파란 표지판을 붙여서 사람들이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은 뭐 알려진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본 The Rape of the Lock 그거고, 그 사람이 번역한 것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거를 그 사람이 번역해서 많이 팔았고, 또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 편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편집해라 이렇게 시켰으니까 당대에 좀
글 좀 쓰는 사람이니까 그걸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편집한 버전의 셰익스피어 작품이 있는데 셰익스피어 전집이죠.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1560줄을 그 작품에서 빼서 본문에서 빼서 그 밑으로 내렸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영 시원찮다고 생각한 부분을 본문에서 빼서 그 주석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한 일이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다양한 평가가 주어지는데 물론 칭찬도 많고 칭찬하지 않는 것도 많지만 가장 크게 칭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이런이에요. 바이런 또 키위랑 호주 과자에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그 울스턴 크라프트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존 키츠 할 때도 바이런이 나왔었고, 울스턴 크라프트 할 때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 딸 울스턴 크라프트의 남편 퍼시 셸리가 바이런과 친구였죠. 그래서 그 바이런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문장을 읽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넣지 않기 위해서. Lord Byron identified Pope as one of his chief influences. 바이런이 말하기를 포프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편지를 받은 여자들은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여자는 아주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였다고는 하지만 아내는 없어요. 이 사람이 평생 몸이 안 좋게 살았는데 결국 56살에 아주 그 몸이 안 좋아져서 이때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됩니다. 뭐 가족은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 사람 죽을 때 그 곁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영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시인, 이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작가 알렉산더 포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녹음은 끝인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테파파, 뉴질랜드 박물관에서 시작했고, 거기에 알렉산더 포프가 출판한 책, 그것이 하나 에딘버러에서 뉴질랜드로 온 것, 그거 하나 우리가 보았고, 거기에 등장한 작품 중 하나, The Rape of the Lock, 그거에 대해서 줄거리를 알아봤으며, 그리고 본문도 한 서너 줄 읽어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작품 속에 등장한 등장인물이 천왕성의 달의 이름으로 남아서 뭐 천왕성이 있는 한 혹은 천왕성에 달이 있는 한 계속 이 사람의 작품은 우리의 삶의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 오늘은 알렉산더 포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